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8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 김성문 회장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한반도 안보 제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시중에는 100년 전과 동일한 국제 정세를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1905년 7월 29일 미일 카스라 탭트 밀약으로 비롯된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시도와 물음의 이호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안보 재앙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갑자기 돌변한 미국의 정세에 대해서 많은 논객들이 제 나름대로의 파트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100년 전과 동일하다는 전문가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기초를 두고 하는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05년 7월 29일 미일 카스라 탭트 조약 밀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반도를 배신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역사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100년 전과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되고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암울한 국제 정세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한반도 안보 재앙의 그림자가 닥쳐온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에 CVID를 명분에 넣지 않고 지금 협약을 맺히고 바로 폼페이오가 한국에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통보가 우리가 워게임 안 하겠다, 훈련 안 하겠다, 이제 미군 철수한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앞으로 쫓아와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북한의 핵을 없앤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지 않고 2년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무한정이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럼 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가 하면은 김정은이가 항복문서를 썼네 또는 뭐 어떻게 했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한 김정은이는 중국과 소련에 비해서 미국에 전향해버리면, 미국 친미 쪽으로 돌아서면 내가 더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미국이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거며 북한의 경제에 모두 책임지고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는 고백홈 미국 철수해라 뭐 하라 뭐 데모도 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걸 보고 가만히 지금 보고 있어요. 철수하라면 철수하겠다 하는 식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워게임, 공격적인 워게임 안 하겠다, 미군 철수는 빨리 하는 것이 나는 원한다 하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닭 쫓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북은 핵을 아주 앞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며,
다시 말해서 불가침 조약으로 핵 보유국의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것이 미국이 통제하든 안 하든 간에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이 통제한들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위치가 나옵니다. 폼페이오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 하루 전까지만 해도 CVID가 정상회담에 명분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뚜껑을 여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2년도 철수하겠다, 2년도 화해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 계속 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큰 선물을 주었다는 선물 보따리를 지금 미국이 풀지 않고 있고 이북은 거기에 대해서 느긋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둘이 보조를 맞추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의 선거 유세 기간의 이치를 내가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쓴 지필서입니다. The Korean Peninsula Severe Born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구세주가 탄생한 게 아닌가, 이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사전오기의 부동산 제왕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되기 전에 그 유세를 보면 한국은 제조기술이 발달해서 IT 산업이 발달해서 미국에 와서 돈을 왕창 벌어가면서 안보에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에는 무임승차한다. 그리고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50%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색하지 마라, 너희가 다 내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하나의 경제 전쟁이요, 경제 문제로 모든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북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앞으로 한반도의 구세주가 될 연항을 나는 어떻게 해서 생각했느냐 하면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를 나는 이거는 재앙이 8년 오바마 대통령 기간의 재앙이다, 고로 이거를 나는 대통령이 되면 철폐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연구를 50년 해온 사람인데,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는 다시 말하면 무역협정과 안보협정입니다. 무역협정과 안보협정은 뭐냐? 여긴 이게 TPP라는 것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데, 이게 12개국의 그 태평양 연합 국가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탈퇴해버린다 그러면 13%밖에 안 남고 40%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왕창 세계 시장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대통령 되자마자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왜 다시 복귀를 하느냐?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아마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TPP라는 건 뭐냐? FTA 가지고는 거기에 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태평양 연안 국가들끼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이 대복귀를 해버리면 40%가 넘는 GNP의 40%가 넘는 유가를 미국이 들어가면서 모두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에 안보협정과 무역협정,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 양날개를 일본에 달아주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막강한 힘으로서 미국의 등을 얻고 앞으로 TPP의 활동이 전 세계에 넓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라기보다 극동아시아의 주력 활동 부대가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북입니다. 북한, 남한과 북한인데 일본의 관방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북과 남한은 38선 경계로
한 나라 같이 되면 너희들은 공동 쌍방 국가로서 유엔에 공인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북에 들어갔는데 남한에 우리가 승인받고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연합군으로 미국과 일본이 연합군 원산만으로 해서 우리가 진주할 수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3조에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고 헌법 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일본 국방상이 얘기하는데 그거 논쟁하는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왜냐? 미국의 등을 업고 일본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예로 70년 동안 평화협정으로 묶어놨던 거를 전쟁 헌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낙을 합니다. 승전 국가가 승낙을 해줬어요. 그리고 84년도에 핵 재처리 허가를 내줬고, 일본의 모든 군사 전력을 올려준 것이, 전력 향상해 준 게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럼 일본이 앞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를 어떤 결정을 했냐면, 독도의 함정을 파놨고, 그 독도를 우리가 박정희가 8억 달러, 김대중이가 30조행을 계약금 중도금을 줘서 독도를 일본 놈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공동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 한일 정상회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꼬리 빼고 있어요. 이명박이 꼬리 뺐고, 박근혜는 4년간 위안부 저거로 사과 조건부를 해서 빼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부채질하고 망치질하니까 할 수 없이 4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가계약을 한민국과 하고 도망갑니다. 이런 군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왜 이렇게 군사 전력을 증강시키느냐? 일본은 말을 잘 들어요. 한국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삼불 작전을 해서 중국에 가서 삼불 정책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반한 정책입니다. 삼불 정책은. 그런 정책을 하니까 미국의 속내가 부글부글 끓어요. 사드 배출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고, MD도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일 공동협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미국의 전략에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여기에다 일대 정보도 주지 말고 저놈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가자 해서 북한과의 직접 정상회담할 때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워게임 CVID 이거를 명분화하지 않고 워게임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 미군이 주도하는 군사 훈련 안 하겠다? 그럼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북은 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이북은 명문화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고, 미국의 감시하에서 미국의 통제하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불가침 조약 개통해서 이북을 경제 지원을 해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주국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전작권을 2023년까지 뭐 했다고 그러는데, 언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시켜놨어요. 자기 국가 국방을 지키는 걸 위탁한 거예요. 네가 좀 봐달라. 근데 이거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할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100년 전에 돼서 36년간 수탈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똑같은 위치가 옵니다. 일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바로 TPP와 Collective Self-Defense 양날개를 일본에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금 관세 폭탄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거 할 때 말 안 들으면 계속 두드릴 거야. 미국이 계속 관세 폭탄 두드리면 우리 한국은 죽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1조 500억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중국에 수출해야 해서 중국은 메드 인 차이나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스톱되면 한국이 중국 수출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중국에 수출하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미국의 배가 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무역 전쟁은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고 미국은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 계약상은 엄청난 큰 파동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미국의 늦침 흘리는 것이 가장 미국에는 지금 10대 광물, 10대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국 선진국들이 늦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10대 광물 중에서는 금, 아연, 철, 동강,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산, 흑연, 희석, 흰희석, 텅크스텐, 천연, 우랄륨, 이렇게 10가지의 광물질이 있는데 이 매장량이 예상치가 3조 9천억 달러, 약 4,200조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질문하여 산업부 장관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북에 이만큼 많은 원자재 광물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채굴권을 노리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물 자원에 대해서 10대 광물 자원을 내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채굴권에 대한 늦침을 흐리고 있습니다. 늦침을 흐리는데 바로 이 4전 5기의 부동산 제왕인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햄버거를 먹이면서 협상하겠다 하면서 유세 기간 동에도 몇 번 얘기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국이 이북을 지원해주고 모든 핵무기를 조정 통제하는 시기 나오게 되면 핵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게 되면 핵을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 소련 견제할 수 있는 무기도 되고, 미국이 통제하는 바에는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이 통제하면 한국은 핵이 필요 없는 식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버리겠다는 보관이 38선이 있는 게 아니라 통일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가. 이거를 나는 2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이런 머리를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얼른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를 철폐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얼른 글을 써서 내가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제가 한반도의 안보 재앙의 그림자 및 대책이라는 거 가지고 한 37회 강연을 했습니다. 저희 전투수당연합회 겸 전투 월남 전우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할 때 이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안보의 역군임으로써 우리가 국가의 위태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숙지를 하면서 전투수당과 같이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미국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피를 써서 내가 그 리포트 주한 대사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이것이 아프가니스탄 포스타가 가로리 사럽이라는 포스타가 이거를 보고 이 문장을 가지고 트럼프 캠프와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겁니다. 제 글을 보내서 그분이 이제 카르보 사롤이라는 육군 대장인데, 이분이 저에게 패친하자는 요청이 와서 승낙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트럼프한테 줘서, 트럼프는 그것을 딱 보니까 한국의 예비역 육군소령이 이런 글을 써보려는가,
이걸 검토해보고 야 연구해봐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 글을 보고 일본 놈은 미국을 배신해서 진주만 공격을 한 놈이다. 이놈들을 키우게 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니까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망한다. 그렇게 되면 다르기 전에 아시당초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내가 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했더니 트럼프가 딱 뭐라고 했냐면 키러리하고 막상막하로 가다가 이 지식층에서는 트럼프를 많이 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는 히러리가 된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전 매스컴이 했지만 나는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딱 대통령이 된 키포인트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를 나는 철폐하겠다. 이게 8년간 오바마 정책의 재앙이다. 미국의 재앙이다. 해서 했더니 미국의 지식층에서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좋다. 좋다 해서 찍어준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한 논문을 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1개월 만에 그냥 탁 TPP를 철회합니다. 아니 탈퇴합니다. 거기 12개 국가인데 태평양 연안국가 12개 국가에서 미국은 탈퇴하고 말았는데 이제 집단 자유국도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각하 그거 집단 자유권마저 폐쇄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빨갱이 국가가 됩니다. 그거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거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뭐야 집단 자유권이. 그게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이 도와서 일본의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서 적군을 무찌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은 그게 아니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갈 때 적기론에 의해서 일본의 위험을 닥치니까 미국과 일본이 공동방위 협정을 맺은 건데 이게 오늘날 말아서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만과 공항을 접수해서 자기의 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 집단 자유권은 명분은 자기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항만과 공항을 접수하여 자기 국민을 구출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한반도에 자유대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반도에 출병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집단 자유권이며 영어로는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뭐냐? 우리 국가에 다시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니까 독도를 팔아먹는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고 그러려면 그거를 헤어나려니까 도저히 헤어나지 없어서 이명박이 박근혜가 그냥 꼬리 빼는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15경 받아온 거 반납하겠다는 건 잘한 건데 그거 이외에 자위대 위안부에 대해서 재탕 작전하는 건 이건 차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조를 내가 매듭을 질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금방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 매듭을 짓고 광물 자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북한의 4,200조가 넘는 이런 광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미국, 일본이 채굴권 가기 전에 북한과 남북한 광물 채굴권과 호남평양에 황금쌀이 우리가 넘쳐나는데 그 쌀을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의 광물을 수입해오는 수출입 엄청난 그 효과가 우리 짧은 기간에 언어가 통하는 국민인가 이래 이해해서 해외에서 광물 들여오는 것이 1년에 708조가 됩니다. 708억 달러. 그 정도면 40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매년 사와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그거 누랄륨을 사오고자 하려면 이걸 이북에서 사오면 얼마나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서로 윙윙하는 엄청난 부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선, 경의선, 고속도로 해준다고 선포했어요. 그거 선포해놓고 안 해주면 그 부도납니다. 국제 부도나는 거예요. 그 빨리 해주려면 빨리 미국, 일본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는 남북한의 주체국으로서 빨리 이북의 광물 채굴권을 10대 광물 채굴권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한의 물물 교환을 시작해 가지고 지대한 효과를 보는 위치로 나가면 전 국민이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타도해야 되느냐, 일본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 일본 막는 방법을 간단히 마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본의 집단 자유권은 준선전포고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일 정상회담에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파놓은 독도 함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왜 깊이 빠져 있냐? 독도 미략서에 1965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일본 애들한테 대일 청구권 손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 대일 청구권에서 8억 달러를 빌려옵니다. 5억 달러는 포항제철을 만드는 자금으로 들어오고 3억 달러는 대일 청구권으로 들여서 그때 위안부, 징용, 36년간 수탈당한 모든 문화재, 이 모든 것을 유가증권까지 합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받아온 것이 서명하고 받아왔습니다. 그걸 박근혜가 딸이 아버지가 한 거 잘못됐다, 위안부는 빠졌다 거기서, 그러니까 위안부권 더 내놔라 해서 받아온 게 10억 M입니다. 100억 원을 더 받아왔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약에 자갈을 물리는 거하고 똑같아. 일본의 입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게 잘못됐다 해서 반품하겠다고, 반납하겠다는 건 잘한 거예요.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일본을 여기서 그럼 우리가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30조행을 받아먹고 와서 이거 동도 공동관리구역을 했고, 그걸 또 248조 3천억을 사용을 했고, 151조 7천억을 노무현 정부에게 인계해 줬는데, 노무현 정부가 8년 유예 기간 동안 그때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노무현의 3년 기간에 매듭을 지었는데 157천억을 인수받아서 행방불명이 돼요. 그것을 이명박이가 조사 들어가니까 자살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해 죽음으로써 공소권 없음, 봉합해 버렸어요. 이거를 국정감사하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독도를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팔아먹은 미친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엔화대출 피해업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해 줘서 국회 2009년도 정무위원회 할 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정보는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올바르게 내보내는 게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미국은 뒤에서 열중시하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놈들은 소녀상만 내걸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 하고 나옵니다. 우리 말 못해요. 독도 교과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독도 일본 땅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줬어요, 한국에. 계약금으로 8억 달러를 보고 중도금으로 30조행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IMF를 커버한 겁니다, 김대중이가. 청와대 들어온 게 39억 달러밖에 안 남아서 부도나기 직전이야. 얘 어떻게 하니까 일본에 독도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독도를 일본과 한일 공동 수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이거를 국민한테 올픈하지 않고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의 공동관리구역에서 이승만 라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관리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자기 사업을 3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10년간 도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도자기가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앞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에 들어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20년 전에 풍신수길이가
정중가도, 정명가도. 여기 지금 정명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명가도, 이렇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싸울 상대가 안 되니까 길을 비켜라. 얘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활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총 소리만 나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일군이 1952년 노에 이제 부산항에 거기 도착할 때 이 친구들이 조총을 앞세워서 18일 만에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이 16만 명이 들어와서 도자만 들어가는 기술자는 전부 잡아갑니까? 30만 명을 잡아간 중에 이산평이라는 도선 도공이 만들어낸 게 백자 광산에서 보령토가 나무로 백자 돌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낸 자기가 바로 아리따야키, 일본의 대표 도자기가 아리따야키 이산평 한국의 도공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일본의 부국강병이 된 것이 도자기 수출해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 관로가 불이 꺼질 때 서구라파에는 도자기가 수출 상품의 1등 품목이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일본에 와서 도자기를 사가게 돼서 엄청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울러 독일의 기술진 2,000명을 일본에 상주시켜서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발전거를 모두 전수하여 일본이 급발전하게 되고 산업혁명과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일본 강국이 되는 토대가 도자기 팔아서 부국강병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그림자조차도 없고 일본은 이산평이라는 비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본의 도조, 이산평, 일본의 대은인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고양이 그리워 못 가는 신세를 달래주는 무궁화 꽃을 잔뜩 심어놓은 이런 상태고 공주에 이 사람이 고양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공주까지 와서 비석을 세워준 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러면 420년 동안에 20년 전에 우리는 도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대원군이 외국과 통상하면 나라 팔아먹는다 해서 적화기 때려받을 때 적화기 때려받고 있을 때 일본은 유럽에 수출해서 부국강병이 되는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에 일본의 대군을 막아낼 길이 없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합병이 되고 36년간 일본의 수탈환이 되는 것이 미국의 서더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입니다. 서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미일 카츄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조선 반도는 일본이 차지하는 걸 내가 원한다. 내가 소지할 권한이 있다. 미개한 한국놈들을 네가 개화시켜라. 이렇게 지시 명령 사주 내린 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미국이 한반도를 배신할 때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긴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운전대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자기 420년 전에 훔쳐간 조일 청구권 3만 조행을 내놔라 하고 조일 청구권 3만 조를 청구하고 명성황후 시해한 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받은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녀상은 자진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간에 협약해서 돈을 다 받아왔어요. 3억 달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더 달라고 10억 엔을 받아왔는데 이건 자갈에 독약을 물린 거니까 도로 반품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위안부 가지고 일본과 대등하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건들게 하게 되면은 돈 다 받아오고 돈 더 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철폐하고 소녀상은 자진해서 철거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씨름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명박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 긁어부스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나에게 브리핑을 받고 일본을 커버해야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TPP와 콜렉티브 셀프 디펜스
바로 이겁니다. 그러려면 조일 청구권으로 해서 우리는 일본과 맞불 작전을 해서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북과 우리는 빨리 남북 공동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채권 채굴 추진위원회를 공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남한의 황금쌀, 호남평의 쌀을 이북에 넘쳐나는 걸 주고 물물 교환을 시작하면서 남북 통일이 되는 길을, 나는 트럼프가 윈드백, 허풍쟁이라고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믿지는 장사 안 하는 거예요. 그로 남북 통일을 시켜줄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내가 2년 전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는 한국이 지금 배신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글부글 가슴이 알지만 앞으로 북한의 채굴권을 하려면 한국이 실준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로 남북한이 이제는 DMZ가 전부 무의미하게 되고 이제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되는 하나의 국가로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거로 얘기하고, 향후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국방 정책을 미군으로부터 일본이 84년 재처리 허가를, 핵 재처리 허가를 받듯이 우리도 허가를 받고, 또 일본이 3개월이면 히로시마 2,000개, 나가사키 7,000개를 3개월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키우도록 해서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은 신랑이여 한국은 둘러리 역할을 하게 미국이 하지 못하게끔 지금 맞불 작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추락하는 미국의 둘러리 종속국가로 추락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선수쳐서 남북한 공동 채굴권과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게 뺏기지 않을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조체제로 나가게 되면 트럼프가 미운 오리 새끼들에도 남한을 다스려서 남북한 아마 통일을 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CVID 필요 없게 됐어요. 왜? 그거를 명분화하면 김정은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2만 명이 넘는 그 원자력 핵무기 만드는 기술자, 노동력, 군대 모든 걸 투자해서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그걸 3대 유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국민한테 이렇게 설파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ICBM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 외국으로 반출한다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을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해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그래서 이북 애들이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는 거 2년도 철폐하는 게 폼페이오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미국이 진주한다는 거는 정은 사실로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는 이러한 한반도의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예찬론에 보면은 앞으로 from 이태리가 아니라 from Seoul, from Korea로 명칭되는 아마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예견하며, 우리는 미국과 한국은 사이좋은 부부관계로 모두 궁합을 맞춰보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서 한반도의 중심국가로서 우리가 앞으로는 동북과 서토 땅, 중국의 3개 성이 다 한반도 영토로 된다는 예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관리 잘하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주소는 영원한 세계 1등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책에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꼬리 내리는 식의 행동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제 브리핑을 받고 미국과 대항이 아니라 미국과 협조해서 일본을 견제하는 방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하게 됩니다. 고로 위안부 가지고 자꾸 재탕하는 자멸이니까 빨리 스톱하고 TPP와 코렉티브 셀프 디펜스에 대해 브리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의 밝은 미래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의 강력한 리더, 마지막으로 월남 파병들이 국가 공헌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GNP를 보면은 46배 성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3만 불세대, 북한은 652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금년도. 요게 2016년도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 월남에서 들어온 60억 달러에 의해서 3만 불 시대가 됐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전우들의 봉급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10%만 주고 90%는 스위스은행에 갖다 놓고 고속도로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빨리 우리 전우들에게 빨리 해결해 줘야 돼. 호랭이 새끼 하면 토끼 새끼를 주는 거를 국방부 장관은 빨리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면 우리 35만 명의 그 가족이 500만 인구가 넘습니다. 이들의 우군을 만들어서 4년간을 잘 영광스러운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아마 월남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들어가는 얘기로 하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가서 전부들을 묻겠다는 방향까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서 빨리 월남 파병 전우들에게, 국가의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한 주인공들에게 30만 원 주는 잔재주 부리지 말고 빨리 훔쳐간 도둑질 한 55억 달러, 5억 달러만 주고 50억 달러는 지금 뭉갠 스위스은행에 가서 처박은 거를 빨리 2억 원 일시금으로 내주도록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도록 제시하면서 이거를 빨리 실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전문가들이 방송국에서 하지 않고, 나는 군대 생활 15년, 다국정무역 35년, 50년 계통으로 연구한 바를 여기 논문으로 처음 제시해서 이호군 기자께서 유튜브를 작성해 전국에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이거를 듣고 나를 처음서부터 내가 욕을 했다 해서 미워하지 말고, 이거는 국가 운명을 좌우시키는 이런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받고 빨리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은 북한에 있는 10대 광물 채굴권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광물권 채굴권과 한국에 남아 돌아가는 쌀과의 교역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보면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는 준선전 포고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깊이 와닿았고, 또 한일 교류 시에 공동 어로 관리 구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역대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그 대책으로서 회장님께서는 420년 전에 정명가도를 빌미로 한국에 와가지고 도자기 공들을 3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일본에서는 그로 인해서 유럽에 수출해서 국부를 축적하고, 또 거기 이삼평이라는 일본에서는 국가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 일체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더듬으니까 이삼평이라는 우리 도조 조선 도공이 이걸 개발한 거에 대해서 역사를 보니까 부국강병되는 토대가 도자기 팔아서 부국강병되고, 유럽에 발전한 기술을 일본에 상주시켜서 발전하게 됐고, 이들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그 토대가 도자기 팔아서 부국강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 기록체에는 일본의 아리타야키,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도예 문화의 꽃이 일본 땅에서 꽃 피워진 것을 빨리 우리가 역사책에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매일 뭐 6.25 전쟁이 남북이 복창했네, 뭐 복창했네,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떠들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전쟁에 벗어나서 벌써 우리 구국으로 앞으로 향하는 문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본의 위력이 앞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왜? 이 미국은 손대지 않고 콜 풀겠다는 작전입니다. 바로 이북에 일본군을 주둔시킨다는 거는. 왜? 한국에 미 2사단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8년 기간에 안 됐어요. 반대하는 바람에. 그럼 뭐냐? 앞으로 남한은 다 철수해버리고 원산만으로 아마 미국과 일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자주국방 정책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일본에 3만조 엔을 도자기 훔쳐간 조일 청구권은 맞불 작전을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한일 어업협정에서 30조 엔 받아온 걸 까부시면서 한일 어업협정 파기 재협상을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어오는 준선전 포고를 막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거기 제지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문제가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일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 일본을 제지할 수 있는 무기 책자를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일본 도자기 약탈 전쟁 및 20세기 세계 도예 문명의 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를 내가 개발해서 우리 이호근 기자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해줄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 정책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미일 한국이 북한에 이제 상주하면서 10대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사전에 계약을 해서 뺏기지 않도록 해서 호남평의 황금쌀을 이북에 전부 넘치는 쌀을 보내줘서 물물교환소부터 공동 채굴권을 빨리 설치해야 우리가 선점을 잡아야 운전대에 앉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미북의 핵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들어가 통제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 핵무기를 꼭 만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견제하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을 80% 핵 재처리 허가를 자유권을 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동일한 체제에서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보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 청와대 안보 담당자한테 내가 이명박이 박근혜에 다 보내줬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빨리 국가의 운명에 닥치는 문제를 우리가, 미국이 한반도를 배신하면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됐고 경제 속국이 됩니다. 일본의 목표가 대륙 진출이요, 한반도 정한론입니다.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게 일본 놈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다시 100년 전과 동일하게 한국을 배신하지 않도록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를 제 청와대에 제시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본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도와 무릎의 이호근 기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